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주요 홈쇼핑 채널들이 케이블 TV 사업자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송출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매출은 주는데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게 이유인데요. 홈쇼핑 채널 블랙아웃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재능대 유통물류학과 김종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현대홈쇼핑이 당장 다음 달부터 송출을 끊을 수 있다라고 지금 LG 헬로비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초강수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홈쇼핑뿐만 아니고 롯데홈쇼핑도 강남 케이블 방송 딜라이브하고 네. 송출 중단을 결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J 온스타일도 LG 헬로비전과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세 개 업체들이 말하자면 홈쇼핑의 빅4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파급의 효과가 상당히 크겠죠. 더더구나 이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전국 23개 지구에 약 350만 명의 가입자가 있어요. 네. 만일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그분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상당히 제한되니까 상당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송출 수수료 논란이 사실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이게 매년 사실 반복돼 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죠. 이 송출 수수료 문제는 사실 더 그런 줄로 들어가게 되면 소위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패러다임 변화의 그 결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제 기존의 강자인 홈쇼핑이 디지털 전환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TV를 떠나면서 매출이 줄어든 측면이 일단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송출 수수료 자체가 구조적으로 또 높기도 굉장히 높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65.7%까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매출에 대비한 송출 수수료가 그만큼 나와버리면 1,000원을 팔면 600원을 수수료를 주고 네. 나머지 400원 가지고 물류 비용을 커버하고 그다음에 판매 비용을 빼고 나면 홈쇼핑 입장에서는 34원 남는다고 이제 볼멘 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네. 네. 그 문제는 이제 유료 방송업자 쪽에서는 또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제 21년 자료를 보게 되면 방송을 통한 홈쇼핑 매출이 한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1년에 방송 수수료로 2조 한 2,500을 줬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거의 60% 맞아요. 근데 이제 유선방송 업체 쪽에서 이야기는 거기에는 숨은 변수가 들어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홈쇼핑 쪽에서 쇼호스트가 방송을 하면서 결제는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결제는 모바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비방송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일 21년 경우에 비방송 매출을 보니까 그게 한 3조 4천억 돼요. 네. 그럼 합치면 7조 2천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송출 수수료 2조 한 2,500을 비율을 따져보면 이쪽 유선방송 업체 쪽은 31.2%밖에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와버렸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정보가 완벽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서 양쪽에서 유리한 입장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과정은 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유료 방송업자의 관계자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불만은 있긴 있지만 네. 모든 걸 방송 실적을 소위 이제 홈쇼핑 업체에서 뺐다고 보기는 좀 과한 측면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하고 모바일 쇼핑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지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TV 홈쇼핑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익성 그렇죠. 악화는 예견된 수준 예,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실적이 지금 그렇다면 얼마나 나빠졌나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홈쇼핑의 신규 수요 발굴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MZ 세대들이 TV를 떠나버렸거든요. 네. 우리 안타깝지만 네. 지상파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나겠지만 어쨌거나 MZ 세대들이 이제 떠나면서 다양한 대체 소비 채널로 넘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홈쇼핑의 이제 주 고객층이 50대 이상으로 상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말은 이분들이 이제 더 고령화되면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반대로 온라인하고 모바일 쇼핑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쪽은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쪽은 말하자면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인플루언서들 네, 입짧은 햇님이라고 18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먹방 네, 네.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TV에도 예, 나오시죠. 예, 예. 네. 이분이 소위 이제 중소업체의 그 한우 불고기, 명란젓 이런 부분들에서 먹방을 하면서 근데 그 아래 보면 더보기란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자동적으로 매출 사이트로 넘어가 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플루언서와 중소상공인들이 연합을 해서 네. 새로운 채널을 찾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지금 기존의 플랫폼 강자들, 쿠팡, 뭐 배민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쪽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홈쇼핑 측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송출 수수료 문제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럼 네네. 뭐 쉽게 얘기하면 TV 홈쇼핑도 그렇고 케이블 사업자도 그렇고 사실 사양 산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고객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케이블과 IPTV는 조금 달라요. 케이블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시청자들이 떠나버리면 직격탄을 맞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IPTV 쪽은 이제 구독자 수가 조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시청자 가입 수가. 네. 아마 2017년 기점으로 거의 뒤집어졌고 19년 그 2000년 넘어오면서 양쪽의 구독자 사이가 800만 명 벌어졌거든요. 그럼 ITTV 쪽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사실 채널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황금 채널은 1번부터 10번까지잖아요. 그중에 지상파를 빼고 나면 남는 채널을 경매에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더 많은 송출 수수료를 주겠다는 쪽에 그걸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커머스 업체 T커머스가 신규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홈쇼핑 쪽으로 또 진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IPTV 쪽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거를 가격을 낮춰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왜? 더 웃돈을 주고 들어온 업체가 너무 많다. 실제로 2018년 경우에 SK스토어가 신규로 이제 런칭을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롯데 홈쇼핑하고 4번 채널 두고 엄청나게 각축전을 벌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송출 수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케이블 방송은 지역 케이블 방송은 상당히 위험하고 IPTV 쪽은 그나마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약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잔인한 시장 논리군요.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케이블 TV 업계 입장은 뭔가요? 지금 블랙아웃 하겠다라고 송출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케이블 TV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도 케이블 TV 입장에서는 최근에 송출 수수료를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올라가냐면 IPTV 쪽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 IPTV는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논리 때문에 네네네. 가격이 폭증하는 상태. 그래 합쳐보니까 굉장히 커진데 사실은 케이블 TV 쪽에서 보면 좀 억울한 면도 많죠. 네. 근데 두 번째 케이블 TV 쪽에는 수익 구조가 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거의 40%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케이블 TV 쪽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상파의 컨텐츠들이 이제 케이블 TV에서 또 소화가 돼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상파의 수익 구조 중에 컨텐츠 제작자들하고 또 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케이블 TV가 만일에 문제가 된다면 네. 방송 생태계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시장 자유를 맡겨가지고 방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 굉장히 들고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홈쇼핑하고 지금 케이블 사업자하고 이 갈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 정부가 지금 좀 나섰어요. 지난 네네네. 3월에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 계약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죠. 기준만 제시했고 그 기준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강제력과 구속력이 법적 전혀 구속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없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협의 중에 이미 이제 홈쇼핑 쪽에서 송출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효력이 있으면 그거를 사전 못하게 하든지 사후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케이블 TV 쪽에서는 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네. 봐라 협의 중에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그리고 또 이제 홈쇼핑 쪽에서 케이블 TV에는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가 봐요. 네. 수수료가 너무 높다. 10에서 30% 무조건 내려라. 네. 그러니까 케이블 TV 입장에서는 갑질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붙어버렸는데 이거를 중재해야 할 정부는 이거를 이제 사적 영역으로 시장의 영역으로만 자꾸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짚어봐야 될 문제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 하나는 이제 만약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실제로 소비자 그 선택권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사실 소비 행위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이잖아요. 네. 그거를 제한하면서 후생 손실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런 케이블 방송이나 방송은 순수 사측제로 보기 힘든 부분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준공공재적 성격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영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케이블 TV가 무너지면 방송 생태계에서 한 부분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면 그와 연관된 그 산업들이 같이 타격을 받는다면 소위 우리가 뭐 K컬처나 K컨텐츠란 게 다 케이블에서 론칭하고 네. 파일럿 테스트 다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이거를 100% 민간적인 몇 개 니네들이 자유를 해배하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대가 검증 협의체 운영 지침이라는 거를 마련해 가지고 네네네. 양측에 배포를 했어요. 예, 예. 이 대가 검증 협의체 이거 뭐 하는 협의체입니까? 그 대가, 그 송출 수수료, 앞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하고 관련이 예,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송출 수수료 결정할 때 결정하는 변수들 이게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사실 이걸 검증해야 되는데 네. 그걸 검증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결정된 상황이고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아. 계산이 틀린 건지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숫자는 예, 예, 그대로 예. 있고 이것만 그렇죠, 검증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네. 의미가 있겠냐는 강한 이제 비판이 나오는 영역이죠. 부분이죠. 네. 네. 앞서 지금 제가 방금 데이터 부분을 제가 지금 다시 예.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투명성이 좀 확보돼야 한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이게 왜 투명성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투명성보다는 결정 전에 그 데이터의 객관성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그게 좀 있습니까? 약했고 아,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문제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게 정보가 네. 양쪽 그 계약 당사들이 동일한 정보를 가질 때 정보의 대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홈쇼핑 관계자들이 아까 말했던 그러한 이제 비상업 방송으로 넘어가는 매출이 얼마인지 네.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TV나 유선방송 입장에서는 추정해서 아까 31.2%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네. 실제로 이쪽에는 60%도 이야기하니까 왜 데이터를 못 보니까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의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거든요. 네.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최대 만족도를 얻어야 되는데 네. 한쪽에서 데이터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가격을 책정해 버리면 그게 사실은 소비자 몫으로 돌아와야 할 방송 수수료가 조금 낮아지고 이러다면 소비자 몫으로 돌아올 부분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 데이터의 투명성보다는 실제로 그러한 많은 송출 수수료의 매출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네. 양쪽에서 적정 조정안이 나오지 않겠나. 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이 네네.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교수님 보시기엔 뭐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네. 소비자의 그 선택권 확보, 두 번째 방송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러한 그 공공성의 성격을 뗀 이러한 그 컨텐츠의 협상을 자유를 맡겨버리면 그 협상 실패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결국은 이제 홈쇼핑 측에서 초강수를 뜨면서 실제로 송출 중단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벼랑 끝에서 승부를 던지고 네. 그러고 난 뒤에 한두 달 뒤에 협상을 해서 재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손실과 후생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면 실제로 그 자료가 서로 이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만일에 이제 송출 수수료가 케이블 TV 쪽에 낮춰졌을 때 나타나는 결손이 있다면 정부가 세금 보조를 한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빨리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재능대 유통물류과 김종갑 교수와 함께 홈쇼핑 채널 수수료 갈등 이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